만약 누군가 10년 전에 저에게 개 한 마리가 당신 가족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면 저는 그냥 웃어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이야기는 그 가을날부터 시작됩니다.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수능이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원하는 대학에 가기엔 아슬아슬했거든요. 갱년기로 인한 우울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아들의 대학 입시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어요. 이런 마음으로는 안 되겠다. 평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대구 803 갓바위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산길을 오르는 내내 제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마치 중요한 면접을 앞둔 것처럼 말이죠. 갓바위 앞에 도착한 저는 두 손을 모으고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우리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저는 천천히 산길을 내려왔어요. 가을 바람이 볼을 스치고 단풍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보살님. 돌아보니 한 보살님이 뭔가를 품에 안고 저를 향해 걸어오고 계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발걸음을 멈췄죠. 보살님, 왜 그러시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보살님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품속을 가리키셨어요. 이 강아지가 아까부터 자꾸 보살님만 쳐다보네요. 제가 우리 집 개가 새끼를 낳으면 절에 가져와서 그 강아지가 쳐다보는 신도들에게 선물로 드리곤 하거든요. 정말 신기합니다. 이번엔 보살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보살님의 품에서 나온 건 생후 1달 정도 된 하얀 강아지 한 마리였습니다. 1kg이나 될까 말까 한 정말 작은 아기였죠. 눈처럼 하얀 털 위에 갈색 하트 무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새까만 눈은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치와와처럼 큼직한 귀가 아직 몸에 비해 너무 커 보였지만 그것마저 사랑스러웠습니다. 정말 이 강아지를 제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럼요. 보살님이 선택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안고 있었는데 보살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더니 계속 그쪽으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조심스럽게 작은 강아지를 안아봤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습니다. 강아지는 제 품에서도 가만히 있으면서 새까만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안녕하세요, 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 강아지를 데려가세요.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보살님의 말씀에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원래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갑작스럽게 강아지를 키우게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작은 생명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저희 집에서 잘 키워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품속의 작은 강아지를 내려다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뭔가 모를 설렘과 희망이 가슴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작은 강아지는 다른 가족들보다 아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갔어요. 마치 아들을 알아보는 것처럼 말이죠. 얘가 나한테 오네. 아들도 신기해하며 강아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더러우니까 목욕부터 시켜야겠다. 아들이 강아지를 욕실로 데려가서 정성스럽게 목욕을 시켜줬어요. 따뜻한 물에 조심스럽게 씻겨주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집안에서 키우는 이 작은 강아지가 처음이라서 모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귀엽기도 하고 너무 작아서 만지기도 조심스러운 하얀 강아지에게 그날 우리는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얀 털에 하트 무늬가 있으니 사랑이가 어떻겠냐는 큰딸의 의견이 나왔어요. 그보다 더 좋은 이름은 없었습니다. 가족 모두의 만장일치로 우리 강아지의 이름은 사랑이가 되었죠. 그렇게 우리 집에 온 사랑이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사랑이가 보여준 진짜 놀라운 일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사랑이가 우리 집에 온 지 며칠이 지나자 정말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5명이었어요. 저와 남편, 큰딸, 둘째 딸, 그리고 아들까지 말이죠. 그런데 사랑이는 유독 아들만 따라다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아들 방으로 달려가고 아들이 화장실에 가면 문 앞에서 기다리고 밥을 먹을 때도 아들 옆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농담처럼 말하곤 했죠. 사랑이가 여자라서 오빠를 좋아하나 봐. 딸들이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야, 사랑아.
나도 있다고. 남편도 웃으면서 사랑이를 불렀지만 사랑이는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아들은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사랑이와 함께 팔공산에서 기도한 덕분인지 아니면 정말 사랑이가 행운을 가져다 준 건지 모르겠지만 아들은 자신이 원하던 학과에 당당히 합격했어요. 사랑아, 형 대학 붙었어. 너 덕분인가? 아들은 혼자 아들이고 막내라서 형이라는 소리가 듣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은 오빠라고 표현하는데 아들은 꼭 형아 갔다 올게, 형아가 해줄게 이렇게 말하곤 한답니다. 아들이 합격 소식을 듣고 집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사랑이를 안아 올리며 말했어요. 사랑이가 가져온 첫 번째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아들이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아들이 짐을 싸고 있을 때부터 사랑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아들 주변을 맴돌면서 새까만 눈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떠나면서 사랑이에게 따로 말을 하지 않고 간 것이 문제였어요. 강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었거든요. 아들이 떠난 다음 날부터 사랑이는 일어나자마자 2층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 방, 저 방, 심지어 화장실까지 두리번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아들을 찾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 집이 복층 구조라서 2층이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이면 그 짧고 약한 다리로 2층 계단을 올라가서 아들 방을 확인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아들 방에 들어가서 침대 주변을 킁킁거리고 화장실까지 다 확인해봤습니다. 물론 아들은 없었죠. 다른 방에 둘째 딸이 있어도 한번 쳐다보고 꼬리만 흔들어주고는 오직 아들만 찾아다녔어요. 아들을 찾지 못한 사랑이는 실망한 모습으로 고개를 떨어뜨리고 계단을 내려다보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혼자서 내려올 수가 없었거든요. 겁쟁이라서 말이에요. 물론 다리도 짧았지만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족들 마음이 아려왔어요. 그걸 아침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면 또 올라가서 아들이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매일 있던 아들이 계속 안 오니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았어요. 사랑아, 오빠는 서울에 공부하러 간 거야. 방학 때 올 거야. 제가 달래줘도 사랑이는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고개만 갸우뚱했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4개월이나 반복되었어요. 드디어 방학이 되어서 아들이 온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온다는 소식에 온 가족이 들떠 있었는데 사랑이도 뭔가 다른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아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현관 앞에서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서자 사랑이는 미친 듯이 뛰어가서 아들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꼬리는 프로펠러처럼 돌리고 두 발을 들고 온몸으로 매달리며 기쁨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사랑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겠네. 형아도 사랑이 보고 싶었어. 아들도 감동해서 사랑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사랑이가 매일 그렇게 기다렸다는 걸 제게서 들었던 아들은 그날 이후로 사랑이한테 붙잡혀 꼼짝을 못했어요. 이리 가도 졸졸 따라가고 저리 가도 따라가고 화장실을 가도 밖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문을 조금 열어놓으면 빼꼼히 들여다보고 기다렸습니다. 방학 동안 사랑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다른 가족들이 부르면 들은 척만척 하면서 아들 옆에만 꼭 붙어 있었어요. 아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아들이 공부할 때는 옆에서 얌전히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 법이었죠.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사랑이를 태우고 아들을 부산역에 내려줬어요. 그리고 꼭 인사하고 가라고 했죠. 아들은 사랑이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사랑아, 오빠 또 공부하러 가야 해. 방학에 또 올게.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있어. 2층 올라가지 말고. 아들이 사랑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사랑이는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떠난 다음 날 평소처럼 2층으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이가 2층에 안 올라가네. 둘째 딸이 신기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랑이는 더 이상 아들 방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마치 아들이 없다는 걸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사랑이를 걔가 아닌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걔도 사람과 똑같구나 말을 못할 뿐이지. 우리 가족은 사랑이에게 어디든 갈 때는 꼭 미리 얘기하고 간답니다. 사랑아, 엄마 마트 갔다 올게. 사랑아, 아빠 회사 갔다 올게. 그러면 사랑이는 알아듣는 말일 때는 새까만 눈을 반짝이며 쳐다보고 못 알아듣는 말일 때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곤 했어요. 정말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사랑이의 신기한 능력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곧 우리 가족 모두가 깜짝 놀랄 변화가 시작될 거거든요. 사랑이가 우리 집에 온 후로 정말 신기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남편이었어요. 원래 남편은 말 한마디 없는 정말 무뚝뚝한 부산 남자거든요. 집에 오면 부산말로 밥 먹자 하고 TV 보고 웃는 일도 거의 없었는데 사랑이가 온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사랑이를 그냥 쳐다만 보더니 어느 날부터 먼저 말을 걸고 장난을 쳤습니다. 장난을 칠 때는 어린아이 같은 표정이었어요. 사랑아, 밥 먹었니? 사랑아, 오늘 산책했어? 남편이 사랑이에게 말을 할 때마다 온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이는 남편이 부르면 총총총 뛰어가서 남편 다리에 머리를 비비곤 했어요. 그러면 남편도 어색하게 웃으면서 사랑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저는 사랑이와 함께 매일 산책을 다니게 되면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면 식사 후에 바로 누웠는데 사랑이 산책을 시키면서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산책 코스는 공원이나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이었어요. 저한테는 그것도 참 큰 운동이었답니다. 사랑이 덕분에 내가 이렇게 많이 걸을 줄 몰랐네. 항상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를 가장 잘 챙겨주는 건 큰딸이었어요. 큰딸은 직장 때문에 제주도에 있거든요.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지만 사랑이한테 필요한 모든 것은 큰딸이 공급했습니다. 사랑이를 보면 힐링이 된다나요? 그러면서 매일 페이스톡으로 사랑이와 통화했어요. 사랑아, 언니야. 오늘은 뭐 했어? 큰딸이 화면 속에서 말하면 사랑이는 화면을 보며 꼬리를 흔들곤 했습니다. 큰딸은 사랑이가 너무 보고 싶으면 꿈을 꾼다고 해요. 사랑이 꿈을 꾼 다음 날은 무조건 계약이 성사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지금까지 하신 일 중에 제일 잘하신 게 사랑이를 우리 집에 데리고 온 것 같아요. 큰딸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너희들 3남매 낳아서 키운 것이 힘들었지만 제일 잘한 일이고 그 다음이 사랑이를 우리 집에 데리고 온 거야 라고 했답니다. 둘째 딸은 항상 늦게 들어왔는데 사랑이는 둘째 딸이 올 때까지 절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현관 비밀번호 소리만 들리면 쏜살같이 달려갔답니다. 둘째 딸이 들어오면 그제서야 안심한 듯 꼬리를 흔들며 언니랑 놀았어요. 사랑아, 언니 늦어서 미안해. 기다렸어? 둘째 딸이 사랑이를 안아 올리면 사랑이는 둘째 딸 무릎에 앉아서 애교를 부렸답니다. 특히 신기한 건 사랑이가 절에 가는 걸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천마산 대원사에 한 달에 한두 번 기도하러 갈 때마다 사랑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감천문화마을 쪽에서 올라가는 천마산은 산책 코스가 좋아서 우리 둘이 걷기에는 안성맞춤이었고 전망이 너무 좋아서 꼭 데리고 갔거든요. 집 안에만 있는 사랑이도 세상을 봐야 한다면서요. 대원사 법당 안에는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법당 밖에 놔두면 사랑이는 두 발로 서서 법당 앞에서 기도하는 저를 쳐다보고 기다렸습니다. 다른 강아지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거나 짖기도 하는데 사랑이만큼은 정말 얌전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사랑이가 평소처럼 법당 밖에서 두 발로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스님께서 이 강아지는 정말 순하네요. 짖지도 않고 하시면서 사랑이를 법당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저는 사랑이가 그냥 들어온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는데 스님께서 춥고 다른 신도들이 없으니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이는 제 옆에 앉아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어요. 정말 사람보다 더 예의 바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이 덕분에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었어요.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의 귀여운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가족들에게만 보여주다가 어느 날부터 유튜브에 쇼츠로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간단한 사랑이 일상 사진들만 올렸습니다. 구독자도 몇십 명밖에 없었고 조회수도 한 자릿수였지만 저는 그래도 재미있어 했어요. 사람들이 우리 사랑이를 예쁘다고 하네. 댓글 하나하나를 다 읽어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가족 모두 입을 모아 말했어요. 이 아이가 우리 집 복덩이야. 정말 사랑이가 온 이후로 우리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뚝뚝하던 남편도 웃고 저도 건강해지고 큰딸은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 중이고 둘째 딸은 뭐가 그리 바쁜지 여전하고 아들은 그 사이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 천재들이 다닌다는 대전에 있는 대학원 마지막 학기를 하고 있답니다. 사랑이는 정말 우리 집의 행운이자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어요. 진짜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리고 사랑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정말 특별한 일을 해낼 거라는 걸 말이에요. 사랑이가 우리 집에 온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저는 사랑이의 일상을 담은 유튜브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초보자 단계였습니다. 주로 사랑이가 밥 먹는 모습이나 산책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쇼츠로 올리는 정도였거든요. 구독자가 200명이 넘었네. 강아지니까 이 정도 들어오는 거였어요.
핸드폰을 보며 조금 기뻐했지만 잘할 줄 몰라서 수익은 여전히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부동산업을 하던 제 수입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남편 연금만으로는 생활비와 각종 고정비를 감당하기가 벅찼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하지?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남편도 예전처럼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연금 외에 다른 수입원을 찾아보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계셨지만 마땅한 게 없었거든요. 아들은 박사과정 진학을 해야 하나 취업을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어요. 일반 대학원생들보다 더 공부에만 집중해야 하는 과정이라서 알바도 어려웠고요. 딸들은 결혼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마냥 이렇게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죠. 기도를 멀리하다가 다시 사랑이와 함께 절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사랑이는 여전히 마당에서 두 발로 서서 제가 기도하는 동안 얌전히 기다리고 있었죠. 사랑아,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렴. 불상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랑이는 기도가 끝나면 제게 다가와서 새까만 눈으로 위로하는 듯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를 보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다른 반려동물 채널들을 보니 감동적인 이야기나 재미있는 콘텐츠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나도 사랑이 이야기를 제대로 해볼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날은 정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사랑이와 함께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어요. 사랑이는 항상 저와 함께 외출할 때면 목줄을 하고 얌전히 따라다녔거든요. 슈퍼 아주머니도 사랑이를 워낙 귀여워하셔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작은 사랑이를 잠바 속에 넣고 고개만 내밀게 해줬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보시면 혹시 싫어하실까 봐서요. 평소처럼 필요한 물건들을 몇 개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두부, 계란, 우유. 요즘 살림이 빠듯해서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 담았죠. 사랑이는 제 잠바 속에서 불편하다고 바둥거렸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갑자기 사랑이가 슈퍼 아주머니를 쳐다봤어요. 마침 손님이 안 계신 한적한 시간이라 슈퍼 아주머니가 사랑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랑이 뭐 먹고 싶어? 뭐 줄까? 사랑이 좋아하는 간식을 하나 사고 돌아서려는데 사랑이 몸이 카운터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슈퍼 아주머니가 물건을 하나씩 짚으면서 이거, 저거 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복권은 안 사세요? 슈퍼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마침 거스름 돈 3,000원이 남은 걸로 그거나 살까 하고 복권 2장을 샀습니다. 그걸 보더니 사랑이가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2,000원을 내고 돌아서는데 또 발버둥을 쳤습니다. 얘가 오늘 왜 이래? 이상하네. 돈 1,000원 남았는데 복권을 한 장 더 사보자 하고 긁는 복권을 한 장 더 샀어요. 그제서야 사랑이는 얌전해지고 슈퍼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슈퍼 아주머니가 그 모습을 보더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느낌 좋은데요? 복덩이 덕분에 복권을 3장이나 사셨는데 오늘은 당첨이 되실 거예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모두 힘든데 말이에요. 집에 와서 사랑이를 씻기고 저도 깨끗이 씻고는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복권을 긁었습니다. 먼저 2장 산 걸 긁었는데 1,000원짜리 하나도 당첨이 되지 않았어요. 오늘 이상하네. 한 개는 1,000원짜리라도 되는데. 투덜거리며 마지막 산 한 장을 심호흡을 하고 긁었습니다. 마지막 한 장을 긁었는데 웬걸? 두 눈을 비비고 다시 숫자를 들여다봤어요. 이게 진짜야? 제법 큰 금액이었답니다. 지금 이 어려울 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사랑이를 안고 뽀뽀를 해주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췄답니다. 당첨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 집 상황에서는 정말 소중한 돈이었어요. 어려움을 한숨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의미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정말 됐네. 이게 현실이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는 그런 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어요. 마치 어때? 내가 잘했지? 라고 자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아, 네가 이걸 골라준 거야? 정말 너 때문이야? 사랑이를 안아 올리며 말했어요. 사랑이는 새까만 눈을 반짝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며 달려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사랑이가 복권을 골라줬는데 당첨됐어요. 진짜 당첨이에요. 남편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더니 제가 자세한 얘기를 했더니 씩 웃으며 정말? 사랑이가?
큰일 했네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이 신기한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들도 전화로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고 딸들도 페이스톡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엄마, 이거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보세요. 큰딸이 제안했어요. 그런 걸 올려도 될까? 지금까지 사진만 올렸는데. 망설였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아들도 전화 너머로 격려해줬어요. 사랑이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세요. 팔공산에서 만난 얘기부터 시작해서요. 둘째 딸도 응원해줬습니다. 그날 밤 한참 동안 고민했어요. 지금까지는 단순한 사진 위주의 쇼츠만 올렸는데 이번에는 진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 밤 내린 결정이 우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권 당첨보다도 더 큰 변화를 예감하고 있었거든요. 가족들의 격려를 받아 처음으로 진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한 거예요. 다음날 아침 사랑이와 함께 앉아서 핸드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손도 떨리고 목소리도 어색했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늘감동입니다. 하다. 오늘은 정말 신기한 일이 있어서 영상으로 담아봤어요. 어제 우리 사랑이가 복권을 골라줬는데 당첨이 됐거든요.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사랑이가 어떻게 우리 집에 왔는지도 함께 이야기해줬습니다. 팔공산 갓바위에서 보살님을 만난 이야기, 아들 수능 기도를 갔다가 사랑이를 만나게 된 이야기까지 말이죠. 영상을 다 찍고 나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런 걸 올려도 될까? 사람들이 믿을까?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서 업로드했습니다. 제목은 우리 강아지가 복권을 골라줬어요. -803에서 온 기적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평소처럼 조회수 한 자릿수에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조회수가 갑자기 늘었네. 이게 뭐지? 핸드폰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댓글들도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눈물이 났어요. 우리도 강아지 키우고 싶어져요. 사랑이가 정말 복덩이네요. 믿기지 않지만 너무 따뜻한 이야기예요. 며칠 더 지나자 조회수가 수백, 수천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도 급속도로 증가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 채널 맞아? 무슨 일이야? 남편도 신기해하셨습니다. 용기를 얻어서 두 번째 영상을 올렸어요. 이번에는 사랑이가 절에서 두 발로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법당에서 기도하는 동안 마당에서 얌전히 기다리는 사랑이의 모습이 너무나 신비로워 보였거든요. 기도하는 강아지 사랑이 절에서 보인 신기한 모습. 이 영상은 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사랑이의 경건한 모습에 감동받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마음이 착한 강아지네요. 저희 강아지도 절에 데려가고 싶어요. 이런 강아지는 처음 봐요. 정말 특별해요.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어. 이게 진짜야? 그리고 유튜브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며칠에 1000원, 2000원 정도였지만 점점 늘어나더니 한 달 수익이 상당한 금액이 되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일까요? 꿈이 아니죠? 하루하루 조금씩 수익이 나는 걸 보면서 믿을 수 없어 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더니 점점 늘어나는 구독자와 수익을 보고는 놀라워했습니다. 사랑이가 진짜 복덩이구나. 이런 일이 다 있나? 그 후로 정기적으로 사랑이의 일상과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사랑이가 아들을 기다리는 이야기, 딸들과 페이스톡하는 모습, 가족들을 돌보는 따뜻한 모습들까지 말이죠. 특히 사랑이가 함께 사는 둘째 딸을 기다리는 영상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밤늦게 퇴근하는 딸을 기다리는 사랑이. 이 영상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우리 집 강아지도 이래요. 정말 고마운 존재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사랑이 때문에 울었어요. 2달째가 되자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 수익이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사랑아, 네가 이렇게 큰 선물을 줄 몰랐어.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랑이를 안아 올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놀라워했어요. 아들은 전화로 사랑이가 정말 우리 집 구세주다.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했고 딸들도 매일 더 자주 연락하며 축하해줬습니다. 남편은 사랑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사랑아, 고마워. 우리 가족을 웃게 해줘서.
그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이가 준 건 돈이 아니라 다시 웃을 힘이었어요. 복권은 한 번이었지만 사람들이 사랑이를 보며 위로받는다니. 이게 진짜 복이구나 싶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사랑이가 저에게 보여줄 마지막 기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복권이 당첨되고 유튜브가 성공하면서 우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제적인 걱정도 많이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온 가족이 다시 웃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잊지 않는 게 있었어요. 바로 사랑이와 함께하는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사랑이와 함께 다시 803 갓바위를 찾았어요. 처음 사랑이를 만났던 그곳이었죠. 이번에는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간 거예요. 사랑아, 우리 처음 만난 곳이야. 기억나? 제가 사랑이에게 말하자 사랑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주변을 킁킁거렸습니다. 뭔가 익숙한 냄새를 맡는 것 같았어요. 갓바위 앞에서 저는 두 손을 모으고 진심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사랑이와 함께 오기는 처음이었죠. 사랑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이는 제 옆에서 평소처럼 두 발로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하얀 털을 살랑살랑 날렸지만 사랑이는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문득 한 가지 걱정이 들었어요. 사랑이가 이제 10살이 되었거든요. 강아지 나이로는 이미 중년을 넘어선 나이였습니다. 일주일 뒤 사랑이와 함께 천마산 대원사 절에 갔어요. 평소처럼 사랑이는 제가 기도하는 동안 마당에서 두 발로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스님께서도 이제는 사랑이를 보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해요. 기도하는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법당 안에서 저는 평소보다 더 깊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날의 기도는 조금 달랐어요. 감사 인사와 함께 한 가지 소원이 더 있었거든요. 사랑아. 저는 불상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고비 잘 넘기게 해주셔서요. 그리고 우리 사랑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더 나이 들어서 하늘 날아가면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환생하게 해주세요. 그 사이 아들이 박사과정 마치고 결혼하면 아들의 딸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생각을 한 건 아닌데 기도 중에 우연히 나온 말이었어요. 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고개를 들어보니 부처님이 인자한 미소로 웃고 계셨어요. 그동안 아이들 3명 키우면서 고생했고 착하게 살아서 내가 너한테 준 복이 강아지였느니라. 기도를 마치고 나오니 사랑이가 마당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유심히 저를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사랑아, 왜 그래? 뭔가 이상해? 제가 사랑이를 안아 올리며 물어봤습니다. 사랑이는 새까만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다시 한번 갸우뚱했어요. 마치 제 기도를 다 들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랑이에게 말했어요. 사랑아, 엄마가 무슨 말했는지 알겠니? 너 혹시 다 알아듣는 거 아니야? 사랑이는 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저는 길 한복판에서 사랑이를 꼭 안아줬어요. 그날 저녁 식사 후 사랑아, 네가 우리 집에 온 지 벌써 몇 년이 됐구나. 정말 많은 기적을 가져다 줬어. 앞으로도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있어주렴. 사랑이는 제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는 새까만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는 왜인지 모르게 뭉클해졌어요. 너 정말 다 알고 있는 거지? 제가 사랑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어봤습니다. 사랑이는 대답 대신 꼬리를 한번 흔들어줬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랑이는 정말 특별한 개라는 걸,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가족에게 계속 기적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걸 말이죠. 밤이 깊어가는 거실에서 저와 사랑이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사랑이가 제 기도를 정말 알아들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간절히 바란 그 일이 정말 일어날까요? 답은 곧 알게 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사랑이의 11번째 생일이 다가옵니다. 그 사이 저는 부동산 계약을 몇 개나 했어요. 대통령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서인지 아파트와 상가를 찾는 손님들이 많아졌거든요. 큰딸도 올가을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고 있답니다. 아들도 박사과정을 기업의 후원으로 들어갈 길을 찾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공부가 빡센지 사랑이를 보러 올 시간도 없다고 투덜댄답니다. 그래도 아주 기특해요. 혼자서 알아서 잘 헤쳐나가니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도 사랑이는 여전히 우리 가족의 중심에 있습니다. 비록 예전보다는 움직임이 조금 느려졌지만 여전히 저와 함께 절에 갈 때면 두 발로 서서 기다리는 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제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무뚝뚝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랑이와 함께 산책도 하고 직접 밥도 챙겨준답니다. 사랑아, 아빠랑 같이 나갈까? 남편이 목줄을 들고 오면 사랑이는 신나게 뛰어와서 산책 준비를 해요. 제 유튜브 채널 사랑이와 엄마는 이제 구독자가 3만 명을 넘었습니다. 매달 나오는 수익으로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애견 관련 제품들의 홍보도 할 수 있어서 수입이 더 많아졌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우리 가족이 다시 웃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이가 온 이후로 우리 집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여서 사랑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집에 왔고 큰딸과 둘째 딸도 모두 모였죠. 사랑이는 가족들 사이를 이리저리 다니며 모두에게 애교를 부리고 있었어요. 사랑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제가 사랑이를 안아 올리며 물어봤습니다. 사랑이는 새까만 눈을 반짝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이제 10살이 된 사랑이의 눈에는 여전히 어릴 때의 순수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팔공산에서 보살님이 사랑이를 건네주실 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제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사랑이 데려온 게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큰딸이 말했어요. 사랑이가 없었으면 우리 집이 어땠을까 상상도 안 돼요. 둘째 딸도 덧붙였습니다. 아들은 사랑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랑아, 내가 형 대학 합격시켜준 거 맞지? 고마워. 남편도 사랑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그때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있고 서로 사랑하고 웃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모든 가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사랑이는 그런 가족들을 바라보며 꼬리를 천천히 흔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행복한 순간에도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사랑이가 제게 마지막으로 남겨줄 선물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저녁 무렵 사랑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서 저와 사랑이는 천천히 걸었어요. 사랑아, 정말 고마워. 우리 가족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제가 사랑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사랑이는 저를 올려다보며 새까만 눈을 반짝였어요.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사랑이와 함께 더 많은 행복을 만들어 가자고, 그리고 이 소중한 순간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자고 말이에요. 그날 밤 사랑이는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는 만족한 듯 꼬리를 흔들며 자신의 자리에 누웠어요. 사랑이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기적이고 오늘도 우리 집에는 사랑이가 가져다준 웃음소리가 가득하거든요. 저에게는 한 가지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그동안 일만 한다고 바빴던 시간들, 정말 여행 한 번 변변히 못 가본 우리 가족이었는데요. 2025년 4월 3일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선보인 기아자동차와 LG전자가 합작한 PVO를 사서 남편, 저, 그리고 사랑이가 함께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 차를 타고 전국 일주를 하는 꿈을 꾸면서 오늘도 저는 열심히 사랑이의 이야기를 영상에 올리고 있답니다. 사랑이는 지금도 제 옆에서 새까만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어요. 마치 엄마,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계신 여러분도 사랑이처럼 작은 기적이 있나요?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저희 가족이 증명해드렸거든요. 사랑이와 함께한 이 모든 순간들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기적은 계속되고 있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가족의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꼭 쓰고 싶었던 이야기를 늘감동을 통해서 이제서야 쓰게 되네요.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강아지 등 반려동물에 대한 사연을 메일로 남기시거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